자,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첫날이니까 또 인사를 해야 돼. 전 이준희 행정사라고 하고요. 아, 이거 맨날 민망한 것 같아. 앞으로 2번 더 하면 되나? 그죠? 진도별 때 인사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때 인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준희 행정사라고 하고요. 행정 절차론을 방문각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제 소개는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고, 교재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는 2개를 다 써요. 아마 진도별 모의고사 때도 2개를 다 쓸 것 같아요. 근데 진도별 모의고사는 그래도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답안을 드리니까 그 답안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례단문 때는 제가 그 기본서에 있는 중간에 그 사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례 문제를 같이 풀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단문 때는 좀 쓰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사례단문이 아니라 단문 목차 접기죠. 쓰는 게 들어가는데, 원래 사례 문제를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취직하고 학원의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례 문제보다는 단문 형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신다는 것 같아가지고서 저도 뭐 그러면은 학원의 분위기에 맞춰서 단문 형식으로 시험을 볼 건데, 근데 실제 시험 문제처럼 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유 제시가 나가면 제가 어떤 이유 제시 판례를, 이유 제시 단문을 그냥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문 문제죠,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오늘 같은 경우도 답안지를 한번 보충 자료 보시겠어요? 보시겠으면은 문제 2번 같은 경우 왼쪽은 이제 단문이에요. 그냥 단문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번 4번 보이세요? 3조 1항의 사례 적용, 3조 2항의 사례 적용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사례라는 게 절차론 사례는 단문을 쓰고 그 다음에 사례 적용해가지고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절차론 사례의 끝이기 때문에, 뭐 사례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례 적용에다가 써야 될 그런 문구들은 좀 미리 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조 1항으로 나온다면 이런 거를 이제 사례 적용 사안 해결에다 최종적으로 쓰면 되겠구나, 3조 2항으로 나온다면 뭐 이거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문구들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갑자기 뜬금없이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사례의 맨 마지막에 써야 되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진도별 모의고사 때부터 쓰셔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외우게끔 필요한 부분들은 넣을 거예요. 그게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쓰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관련된 논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자, 답안지는 미리 나갈 거고, 요거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아마 요거 쓰는 거는 20분 정도면 쓰셔야 되는 분량이긴 한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쓰기에 적응을 못 하셨으니까 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아마 시험 시간을 아마 배분을 해가지고서 할게요. 근데 뭐 쉬는 시간도 있고 뭐 그러면은 막 40분 50분 되면은 뭐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짧게 한 5분 쉬고, 그 다음에 한 20분 안에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5분 10분 정도 쉬고 바로 제가 들어와서 수업하는, 그래서 한 35분 정도 중간에 텀을 두고 할게요. 그거는 아마 한 3교시 정도 차가 쓰는 거가 될 것 같고, 1, 2교시 때는 진도를 나갈 거예요. 진도를 나갈 건데, 지금 여기 섞여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기존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훨씬 월등하게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항상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수업을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에게 질문을 해도 처음 듣는 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반응. 자, 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처음 좀 빠르게 나가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기본 이론처럼 막 이렇게 제가 주저리 떠드는 것들은 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않을 거라서 오히려 더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존에 아는 분들은 복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이 돼야 되는 그런 모르고 있다라고 해서 긴장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3교시 때 시험 보고, 4교시 때는 진도율을 봐서 제가 계획하기로는 그냥 오늘 하루 배웠던 거 그냥 복습
차원에서 다시 찬찬히 보고 넘어가는, 그래서 여기 1차도 있고 막 이렇게 동차도 있고 유예하시는 분들도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투자하라고 최대한 절차로는 수업 시간에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진도 나가는 또 그거에 따라서는 진도가 좀 바쁘게 되면 복습 시간을 이제 4교시에 좀 진도를 좀 더 나간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절차론 교재가 기본서하고 핵심 요약집이에요. 핵심 요약집을 주로 나가요. 주로 나가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있는 그 사례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를 볼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있는 기본서의 판례도 볼 수도 있어요. 거의 최대한 안 보고 제가 그냥 판례가 기본서에 있더라도 어디 피세요 이러지 않고 그냥 칠판을 가지고 뭐 스토리 얘기하고 이런 부분만 기억해 놓으세요라고 판서를 가지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표정을 봤을 때 이 판례가 처음 본 판례가 것 같은데 막 이런 표정이 든다면 뭐 기본서 어디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안 할 것 같지만, 그래서 기본서를 나갈 때는 중간에 사례가 있고 맨 뒤에 기출이 있고 판례는 진도별로 막 산재돼 있다 보니까 기본서는 막 여기저기 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이익한 점 절차는 아무런 그 페이지가 없으면은 그건 핵심 요약집이에요. 핵심 요약집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근데 이 요약집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사례나 아니면 어떤 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필 때에는 기본서의 위에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짜증나긴 하죠. 짜증나긴 하는데 행정 절차 법 수업을 나갈 때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보공개법에서도 뭐 사례 문제가 좀 있으니까 뭐 그때도 살짝 그럴 테고,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주로 핵심 요약집만 사용을 하겠죠. 기출문제 확인할 거 빼놓고는. 근데 기출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답안을 안 넣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요건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니까 이 뒤에 화면을 넘겨봤자 답이 없어요. 왜냐면 기출문제는 저랑 같이 칠판에서 답안을 작성해 볼 거예요. 물론 간략하게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작성해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간략하게 작성하는 거 위주로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제가 기본 이론 때 좀 빠르게 보긴 했지만 우리 정말 빠르게 봤기 때문에 이 수업 통해서 기출문제 한번 다 꼼꼼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안점은 그거예요. 기본 이론 때는 제가 주저리 좀 말을 많이 하면서 그냥 절차론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하면서 내공으로 쌓아 놓는 것이 기본 이론의 수업의 그 저의 목표였다면, 두 번째 핵심 요약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본 이론할 때 11월, 12월, 1월 달에는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라고 했던 거, 뭐 그런 건 혹시 기억나시죠? 예, 제가 원래 수업을 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수업 외적인 말을 한 것들은 다 이렇게 저도 기억을 못하는 걸 기억을 좀 하시는 그런 경향은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랬고 2월, 3월, 그러니까 1월, 2월 때는 이제 핵심 요약을 나갔는데 1월, 2월 때는 적어도 조금 주요 주제 한 40개, 50개 정도는 우리가 외워보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책을 덮으면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해요. 나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거 갖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한 7월, 8월, 9월 가서도 책 덮으면 하나도 기억 안 나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책 덮었을 때 새로운 것들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들은 어떤 과정이냐면, 나중에 8월, 9월에 외울 때 외우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과정이지, 지금 거가 그대로 남아서 8, 9월 때 그냥 쑥쑥 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이 못 하셔도 되지만 40개, 50개 정도는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외워봤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7월, 8월 갔을 때 그 주제에 한해서는 다른 주제보다는 좀 빨리 외워진다. 뭐 요 정도까지만 됐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끌고 나갔던 그 패턴이나 목표는 좀 달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목차 단문 정리는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없애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거를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잘 쓴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써야지 이게 그 벽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논술형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벽을 깨는데 보통 1차가 끝나고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2차 과정을 안 했던 분들은 그 벽을 깨는데 시험 거의 직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벽을 좀 깨셔야 되기 때문에 저 미리 나눠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단문으로 나갈 때는 문제가 시험 시간이 좀 늘 수도 있고 문제 수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다가 물어보니까 135 예쁘지 않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35가 뭔데요? 그랬더니 핵심 요약 때 보통 한 문제 정도 시험을 봤대요. 다른 과목은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근데 그 다음에 3은 그래서 이 단문 목차 잡기 때는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진도별 우리가 5문제가 나오니까 원래 100점짜리 시험이 우리가 5문제가 나오니까 사례형 문제 1이 이제 물음 1, 물음 2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5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때는 5문제. 그러면 지금은 3문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예, 뭐 굳이 제가 생긴 게 예쁘지가 않아서 제 수업도 뭐 예쁜 거랑은 별 상관없을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개별법, 그러니까 절차법을 제외한 뒤쪽에 가서 개인정보보호법 이후로는 뭐 한 3문제 정도를 써볼 수 있다면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서 그때는 그때가 또 시험 시간을 좀 늘릴게요. 그 다음에 진도율은 이거보다는 아마 절차법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차가 1, 2, 3, 4회차까지가 절차법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투자할 수도 있어요.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1회 이렇게 돼 있죠. 11회가 사례 문제 복습이면 기본서에 있는 사례 문제를 저랑 같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루면은 정리가 되니까 11회 때는 다시 절차론의 사례 문제로 돌아와서 하겠죠. 그러면 투자하는 시간이 지금 5회로 잡혀 있는데 1, 2, 3, 4회와 그다음 11회 이렇게 해서 5회로 잡혀 있는데 이거보단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10회차가 그 전에 이제 한 주 휴강을 하고 오시니까 좀 회복하고 오셨겠죠? 1차이신 분들은 물론 이때 파이널 있고 모의고사 있고 막 그래가지고선 더 힘드시겠지만은 좀 회복하고 오셨으면 행정규제법 2시간, 주민등록법 1시간, 가족관계등록법 1시간 해가지고서 요때 어차피 그 정도 걸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때 진도를 다 맞출 수가 있어서 최대한 절차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4회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판례 설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진도에 비해서는 조금 뒤로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는 좀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은 안 해요. 왜냐면 오늘 진도 나가는 거니까 있는 부분이고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외워오시고 원하신다면 이렇게 주제를 좀 더 많이 내 가지고서 나눠드리고 그 중에 몇 개를 보는 뭐 그런 방법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원하신다면 여기다 쪽지를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시면은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아서 자 상당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걸 반영하도록 제가 노력해 볼게요. 쪽지 쪽지 꼭 그 부분만 붙여놓으세요. 자 10페이지 절차 행정 절차는 핵심 요약집 위주로 나갈 거니까 그대로 이제 순서로 나가시면 돼요. 10페이지. 참 많이 했죠, 우리.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프집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 갑이 있는데 이 사람 미성년에게 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죠. 자, 주류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나오게 돼요. 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나올 텐데 2개월을 하게 될 텐데 요 영업정지 2개월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불이익한 처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 불이익한 처분 한 처분이다라고 하면
왜 불이익한 처분의 개념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분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할 건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짝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자, 불이익한 처분이다라는 건 불이익의 개념이 뭐였어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제한하는 그런 처분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처분을 하기 전까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나오겠죠? 자, 이 처분을 하기 전까지 행정절차법에는 이런 불이익한 처분, 아무튼 처분을 할 때 필요한 절차가 있다라고 그런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나는 이런 처분을 할 거야 라는 어떤 사전 통지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처분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알렸으니까 그 미리 안 사람들은 이 처분은 잘못됐어요, 이 처분은 억울해요, 뭐 등등의 의견을 우리가 얘기하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들어야 되니까 의견을 청취할 테고, 그러면 그 의견 청취를 통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서 처분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왜 영업정지 2개월이다 라고 해서 2개월이다 이렇게 딱 한정해서 썼나요? 예, 보통 첫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을 줘요. 미성년자에 대해 주류를 제공하면. 이런 거는 식품위생법의 처분 기준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영업정지 2개월이다 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라고요? 처분 기준에 따라서 이 2개월이라는 처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2개월을 할 거예요 라는 거를 사전에 통지하는데, 사전 통지의 목적은 뭐겠어요? 왜 사전에 통지를 할까요? 왜 사전에 미리 알려줘요? 이거는 뒤에 있는 단계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서에는 어떤 것들이 써져 있냐면, 자, 어떤 법의 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영업정지 기준에 따라서 네가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될 거예요 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목적이니까 의견을 너가 있다면은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할 거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에 그 다음에 어떤 기관으로 의견을 제출하세요라는 게 써져 있는 게 사전 통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통지를 하면 저는 의견을 청취할 거예요, 제출할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사전 통지서에 써져 있는 그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그 다음에 그 기관에 나의 상황을 얘기해 주겠죠. 자,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그거를 듣고 처분을 하는데, 처분은 항상 형식이 문서여야 돼요. 그래서 자, 문서라는 곳에 이제 어떤 처분입니다 라고 써놓고 이 처분은 왜 하는지 이유를 제시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유 제시는 왜 할까요? 이유 제시는 왜? 그 이유가 왜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알아야지 내가 이 뒤에 심판이나 소송을 할지 아니면은 감내할지 스스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복수단 여부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유를 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할 수 하라고 써주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 물론 2개월은 아니지만 어떤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듣고 그걸 반영해서 문서로 이유를 써가지고선 처분을 한다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어디 있어요?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지금 불이익한 처분 절차죠. 불이익의 개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불이익의 개념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 근데 그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청이 공표한 처분 기준에 따라, 그러면 제가 공표한다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처분 기준에 설정 공표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면 필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은 처분 기준을 공표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처분 기준의 성격을 자,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을까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을까요? 예, 법규명령은 법령은 여러분들 공표하나요? 공포하나요? 공포해요. 공포. 그죠?
자, 공포, 대통령이 이런 법령 봉땅땅땅 해가지고서 공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 지침인 행정규칙은 원래 공포하지 않아요. 공표하는 게 아니라 공포하지 않아요. 공포하지 않은데 그러면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국민들은 모르니까 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알려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분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공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뭐 처분 기준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에 해당된다. 이 정도를 우리가 그냥 못 외우고 있어도 돼요. 이따가 필기할 거니까 못 외우고 있어도 되지만 제가 말했을 때 근데 왜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행정규칙에 해당되는구나.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표한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전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하는데 의견 청취 절차로 행정절차법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제도가? 청문도 있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면으로 내 의견을 내는 의견 제출이라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을 통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처분의 형식은 뭐라고요? 문서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향후 나는 너가 이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심판, 소송을 해라라고 그런 구제 방법 등을 고지하게 되겠죠.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절차인데 이런 절차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유 제시해서 문서로 처분장을 주세요라고 국민이 왜 절차법에 있는데 절차를 안 지키십니까? 그 절차 지키세요라고 행정청에게 개인이 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거 실체적인 권리겠어요? 아니면은 절차적 권리겠어요? 우리 과목명이 절차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적 권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 권리고 개인적 공권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기출이 나왔죠. 기출은 근데 참 어마무시하게 40점짜리로도 나오고 20점짜리로도 나왔었어요. 이거는 요것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지금 알 수 없게 나왔고 다시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문제는 안 나올 건데 확인을 해볼게요. 자, 281페이지 펴놓으셔도 되는데 안 펴놓으셔도 돼요. 안 펴놓으셔도 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근데 용적률을 초과했대요. 막 이런 말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위반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철거 명령을 했대요. 여기까지 안 읽어도 자, 철거 명령 처분이 갖춰야 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논하시오. 뒤에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281페이지 슬그머니 피셔도 되는데 안 피셔도 돼요. 안 피셔도 되고 자, 논하래니까 여러분들 뭘 쓸까요? 절차적 요건은 좀 노란색에 해당되는 것들일 거예요. 그죠? 노란색에 해당되는 것들. 그럼 답안지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이게 40점짜리 문제인데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알겠지만 하나하나의 단문이 한 20점의 분량일 거예요. 그죠?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사례 문제니까 뭐 논점을 정리한다. 논점을 정리한다라는 거는 이제 뒤에 써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요런 목차들이죠. 요런 목차들이 이 사례에서의 논점이다라는 것들을 여기다 쭉 정리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리된 논점을 이제 단문으로 쭉 옮겨 쓰는 것이 답안지의 작성 형식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뭐 사례 문제니까 사안을 해결한다. 뭐 이렇게 써주는 것이 이제 사례형 문제의 답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지. 뭐 그러니까 이게 옳습니까? 뭐 적법합니까? 위법합니까? 이런 걸 물은 건 아니니까 사안을 딱히 해결해 줄 건 없죠. 그죠? 해결해 줄 건 없으니까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쓰는 거죠. 자, 논점의 정리는 불이익한 처분할 때 필요한 모든 절차를 여기다가 쭉 다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뭔데요? 지금 우리가
10페이지 1번으로 외웠던 불이익한 처분 절차죠. 그죠? 그래서 자,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행정청, 관할 행정청이 철거 명령 처분이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거에 따라서 처분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철거 명령 처분이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순서대로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라는 청취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문서로 그 문서에 뭐가 써져 있어요?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향후 그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뭐를 해요? 불복 여부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하여야 한다. 근데 그런 권리는 개인적 공권으로서 절차적 권리에 해당된다. 라는 걸 써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썼던 게 처분 기준이라는 것도 썼고 기준이라는 것도 썼고 사전 통지라는 것도 썼고 의견 청취라는 것도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분의 방식에 대해서 문서라는 것도 썼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이유도 제시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지할 수 있다라는 절차를 쭉 썼는데 그럼 이 뒤에 목차는 뭐가 될까요? 처분 기준이 될 테고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해가지고선 뭐 처분의 성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정 공표해야 된다. 인허가 의제 처분의 경우는 받아가지고서 통합해서 설정 공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막 배우겠죠. 그 다음에 성공에 한해서는 뭐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외울 거예요. 뭐 그런 단문을 써주고 그 다음에 사전 통지 뭐 대상 해가지고서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할 때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예외는 긴자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간은 10일 10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써줬겠죠. 그 다음에 의견 정치 뭐 이렇게 쭉 썼겠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유 제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시간 된다면 방식에서 문서 뭐 그 다음 고지 써줄 건데 도저히 20분 만에 쓸 수 없는 문제가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사례 문제가 나오면 논점을 여기다 정리해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논점을 이렇게 쭉 다 외워서 쓰면 된다. 뭐 그 정도 챙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다 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논점에 정리해서 지금 어떤 문장을 이런 문장을 예쁘게 만든 문장을 외워서 써주면은 요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사전에 통지한다 요런 것들이 다 점수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 꼭 외워야지 이러고 느끼고 넘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외울게요. 불이익한 처분 절차요. 설정 공표된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문서로 이유 제시하고 불복 수단 등을 고지한다. 이것은 개인적 공권이고 절차적 권리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보 공개 청구해 주세요. 정보 공개해 주세요. 라고 공개 청구를 한다. 신청을 하죠. 그럼 그 신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줄게. 오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신청했더니 해줬더라. 거기에 따른 절차가 뭡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신청했더니 해줬는데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거부 처분을 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신청을 하고 그러면 거부를 할 때는 왜 거부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 기준을 갖췄으면 다 받아줬어야 되는데 기준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거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 접수증 같은 거 받을 텐데 그거는 항상 그 밑에 언제까지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처리 기간이 항상 나와요. 사무관리론에서도 기간 막 이러면서 외울 거예요. 그 처분 처리 기간 내에 이제 뭔가 처분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인가요? 불이익한 처분은 아니죠. 그죠? 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일단 의견 청취나
사전 통지라는 절차는 불이익한 처분일 때 준수돼야 될 절차예요. 그러면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면 미리 사전에 통지할 필요 없고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없겠죠. 왜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가요? 이건 뭐 작년 문제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자, 신청을 했다라는 사람은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나한테 권리 주세요라고 신청했겠죠. 그러니까 권리가 없어요. 자, 권리가 없는데 거부했다면 다시 어떻게 돼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거부 처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나요? 아무런 변동이 생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은 다시 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자, 의무 부과라는 거는 야, 너 뭐 해? 너 건물 철거해. 이거는 적극적인 처분일까요? 소극적인 처분일까요? 적극적인 처분이죠. 그죠? 근데 거부 처분은 뭐예요? 거부 처분은 못 해줘라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처분이니까 적극적 처분에 어울리는 의무 부과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의 권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넌 이거 하지 마라는 게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지만 권리가 원래 없었고 거부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가 다시 없어요.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권리 제한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거부 처분을 할 때도 똑같이 뭐예요? 문서로 그 처분을 줘야 되고, 그 문서에는 뭐가 써져 있을까요? 왜 내가 거부하는지 이유가 제시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부에 대해서 너가 불만이 있으면 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불복수단이 고지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신청에 따른 어떤 거부를 할 때 그 거부 처분의 행정 절차법상 절차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니까, 자, 다시 보면 신청에 따라서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죠. 자, 문서에는 거부 사유와 그 다음에 불복수단을 고지해야 돼요. 근데 이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되셨죠? 자, 넘어가셔서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볼게요. 신청에 따른 거부를 할 때 필요한 절차가 뭐라고요? 신청에 따라서 처리 기준에 따라 그 다음에 처리 기간 내에 이 신청을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라는 문서에 이유가 제시되고 향후 불복수단 여부를 고지한다. 이것은 불이익한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자, 그 정도 해서 2번은 출제가 된 적은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절차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절차 중에 뭐 모든 절차가, 제가 지금 적어놓은 절차 중에 모든 절차가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기는 해요. 한번 핵심까지 들었던 분들 중에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배웠냐면은 사전에 통지한다. 그 다음에 뭐 처리 기간 내, 그리고 처분 기준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할 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문서로, 그리고 이유를 제시하고, 그리고 고지한다. 불복수단을 고지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견을 내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절차가 들어가냐면 청문과 의견 제출 같은 경우는 문서 열람, 해당되는 자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문서 열람 청구할 수도 있죠. 자, 이런 부속적인 절차도 있어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에 이런 기간, 기준, 통지, 청취, 문서, 이유, 고지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볼게요. 자,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위법하지 않다고 했어요. 처리 기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요? 처리 기간은 강행 규정인가요? 훈시 규정인가요? 훈시 규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처리 기간 아니에요. 자, 처분 기준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 규칙이라고 본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일단 처분 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때 절차적 하자 발생하나요? 행정 규칙이라고 본다면 절차적 하자 발생 위법하지 않죠. 그래서 판례 문구가 뭐였어요? 처분 기준에 이제 그 기준과 다른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이나 적법을 우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적법한 것도 아니고 처분 기준을 위반해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핵심 요약 때 마지막 때 했고 오늘 제가 또 할 건데 마지막 때 했던 것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행업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갱신제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물론 그 판례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닌 그냥 우리가 논리만 보자고 했어요. 논리만 보자고 했을 때 처분 기준은 설정하고 공표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설정은 했는데 설정된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위법한가요? 공표를 안 했을 때 그것도 위법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뒤에서 필기를 할 거니까 여기다 쓰진 마시고 왜 아니라고 했죠? 두 논리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우리가 1번, 2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랑 엮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나중엔 필기해 드릴 거고. 자, 엮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처분 기준은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앞에서부터 얘기했는데 설정 공표한다고 했어요. 공표. 그러면 처분 기준의 그 성격은 뭐라고요? 행정규칙이라고요. 행정규칙. 처분 기준의 성격은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처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했죠. 아니, 공표되어 있는 처분 기준을 위반한 것도 위법한 처분이 아닌데 그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처분의 위법성의 중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판례는. 그죠? 자, 그러니까 공표된 처분 기준을 위반해도 위법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표하지 않은 거 그 자체는 처분을 위법하다는 거를 결정하는데 그런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라고 본 거죠. 자, 사전 통지는 당연히 안 하면 절차적 하자죠. 당연히 절차적 하자예요. 의견 청취 기회를 주지 않아도 당연히 절차적 하자죠. 그 중에 문서 열람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법령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그냥 거부를 했다. 이것도 절차적 하자라고 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봤죠. 자, 그 다음에 문서로 안 하고 그냥 말로 했어요. 경미한 처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경미한 처분도 아니고 하여튼 뭐 경미한 처분도 아닌데도 말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자예요. 하자인데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요 문서로 안 한 거는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라고 했죠. 자, 이유 제시를 안 한 거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절차적 하자 있죠. 그 다음에 고지를 하지 않은 거. 고지는 불복 수단을 고지하는 거는 야, 이 처분은 이제 처분으로서 완료가 됐고 이 뒤에 네가 불만이 있으면 심판과 소송해. 행정절차법에 써져는 있지만 처분을 하는 데까지 절차예요. 그 뒤에 심판과 소송은 처분한 다음에 불복 절차죠. 그러니까 처분이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건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적으로 자, 고지는 위반해도 절차적 하자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수많은 절차를 봤는데
봤는데 그 절차를 위반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위법한 처분이냐 위법한 처분이냐. 처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7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7월 20일줄 처분이 나왔다. 위법한 처분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체는 위법한 게 아니에요. 처분 기준을 위반했다.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한 거 아니에요. 처분 기준이 공표되지 않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한 건 아니에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서 위법한 거예요. 자, 문서로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것도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건데 사실 행정법에서는 형식상의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거고 이때는 무효의 하자예요. 무효의 하자.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위법한 건 아니에요. 처분 자체의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제 우리 시험 12번 보는 과정에서 적어도 대여섯 번 넘게 썼던 문제가 뭐였냐면 자, 이렇게 빨간색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이런 것들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실체적 하자는 없고 그냥 단지 절차상의 하자만 있을 때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한 이 처분은 어떤 효력을 갖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쓰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써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 다시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이 처분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것입니까? 위법성을 인정할 것입니까? 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럼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주어질까요? 일단 처음에 사례 문제를 본다면 자, 땡땡땡의 절차 땡땡땡의 어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를 검토하시오. 땡땡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땡땡땡이 사전 통지 아니면 의견 청취 아니면 이유 제시가 제일 많았죠. 절차적 하자를 검토하시오. 그러면은 사전 통지면 사전 통지를 쓰고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죠? 단문만 쓰고 이유 제시면 이유 제시를 쓰고 단문을 쓰고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자, 이렇게 묻겠죠. 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처분의 효력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자, 1번은 이제 논점을 정리할 거예요. 정리. 그러면 땡땡땡 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전 통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전 통지 절차를 살펴보고 절차 하자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한지를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논점의 정리겠죠. 그죠?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써져 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검토하시오. 이거잖아요. 이거면은 논점의 정리는 뭐예요?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니까 사전 통지 절차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그 절차 하자만으로 처분 위법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는 사전 통지 논점이 이제 요거와 요거 검토해 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목차는 뭐예요? 사전 통지 외운 단문을 쭉 쓰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절차하자만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절차하자의 효력. 요걸 쓰면 되겠죠. 그럼 네 번째는 사례 문제니까 뭐예요? 사안의 해결이죠.
이 사안의 해결에 써야 될 문구가 지금 뭐예요? 10페이지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3번부터 먼저 한 거예요. 지금 3번. 자, 사안의 해결.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쓰면은 판례 문구고 행정절차법 1조 목적이기 때문에 좀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문구예요. 안 써도 되지만 썼을 때는 반드시 점수는 1점에서 2점 정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문구죠. 자,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투신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의 입법 목적을 비추어 보면, 저 문제에서는 여기를 뭐로 바꾸면 될까요? 사전 통지였으니까. 지금 저 요 문제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통지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시험 문제가 만약에 청문을 안 했습니다. 자, 청문을 안 한 거에 절차적 하자 여부, 또는 청문을 안 한 거에 안 한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국민 참여와 공투신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청문 절차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구를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비추어 보면 특별한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무적이다. 따라서 절차의 본질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 취지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본질적 취지. 판례는 다 그냥 본질적 취지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본질적 취지에 비춰 볼 때 본사안에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되셨으니까 쉬는 시간 동안 요 문구를 외우고 편안하게 쉬시면서 문구를 외우시면 돼요.